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매일같이 찾아오는데 어떤 분들은 명절에나 겨우 보게 될까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손주가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오고 싶어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비밀을 하나씩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요즘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는 이유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처럼 용돈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디지털 세대인 손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는 김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처음엔 손주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속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손주에게 물어보셨죠. 뭘 그렇게 재미있게 보고 있는지 말이에요. 손주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할머니에게 게임을 보여드렸어요. 김할머니도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손주가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조금씩 배우시게 되었고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제 손주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를 찾아와요.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할머니와 함께 해보려고 하고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면 할머니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디지털 기기가 오히려 할머니와 손주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거죠. 손주와 가까워지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디지털 소통이에요.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엔 카카오톡으로 간단한 메시지 주고받기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손주가 보내는 사진이나 이모티콘에 답장하고 가끔은 재미있는 움짤이나 스티커도 보내보세요.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들의 언어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아요. 두 번째 비밀은 경청의 기술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신의 말을 진짜로 들어주는 경험이 부족해요. 부모님들도 바쁘시고 선생님들도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그게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모르세요. 박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박할아버지는 손주가 오면 무조건 휴대폰을 서랍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손주와 눈을 맞추며 하루 있었던 일을 물어보시죠. 처음엔 손주도 시큰둥했지만 점점 할아버지 앞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싸운 이야기, 학교에서 창피했던 이야기, 좋아하는 친구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박할아버지의 특별한 점은 손주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하거나 훈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손주는 할아버지를 가장 편한 친구처럼 느끼고 있어요. 세 번째 비밀은 함께하는 활동이에요. 요즘 손주들은 혼자 하는 활동보다 함께하는 경험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특히 SNS에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시면 더욱 좋아해요. 이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쿠키 만들기를 해보셨어요. 처음엔 부엌이 엉망이 되고 반죽도 제대로 안 되어서 둘 다 웃음바다가 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고 완성된 쿠키를 함께 먹으며 사진도 찍고 손주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 할머니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쿠키 만들자고 조른다고 하세요. 정원 가꾸기도 좋은 활동이에요. 작은 화분에 꽃을 심거나 방울토마토 같은 것을 키우면서 매일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손주는 자신이 키운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게 되어요. 종이접기나 만들기 활동도 훌륭해요. 유튜브에서 함께 영상을 보며 따라 만들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툴러 하시는 모습이 손주에게는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네 번째 비밀은 스토리텔링이에요.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릴 때 어떤 장난을 쳤는지, 첫사랑 이야기는 어떤지, 그런 솔직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눈을 반짝이며 들어요. 사진첩을 꺼내서 가족 역사를 들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빠, 엄마가 어릴 때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손주는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고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어요. 하지만 이야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교훈적이거나 훈계조가 되면 안 되어요. 재미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손주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해요. 실패담이나 우스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손주들이 더 좋아해요. 다섯 번째 비밀은 칭찬과 격려예요. 요즘 아이들은 경쟁이 치열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격려를 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손주가 뭔가 보여줄 때 정말 관심 있게 봐주세요. 그림을 그려왔다면 어떤 부분이 특히 잘 그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고요. 시험 점수가 안 좋아도 노력한 과정을 인정해 주세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 주시면 손주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어요. 또 손주만의 특별함을 발견해서 인정해 주세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시고 그 아이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시면 되거든요. 글씨를 예쁘게 쓴다든지 색깔 조합을 잘한다든지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6번째 비밀은 감정 공감이에요. 손주가 화가 났을 때나 슬플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왜 그러냐고 다그치거나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손주의 감정을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손주가 친구와 싸웠다고 하면 우선 그 마음을 들어주세요. 어떤 기분이었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충분히 들어주신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손주는 이해받는다고 느껴요. 7번째 비밀은 일관성 있는 관심이에요. 가끔 보여주는 관심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이 중요해요. 손주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만날 때 물어보세요. 피아노 배운다고 했으면 어떤 곡 연습하고 있는지, 축구를 좋아한다면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말이에요. 카카오톡으로 안부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도 좋아요. 시험 보는 날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자신을 생각해 주신다고 느껴요. 8번째 비밀은 디지털 세상에 대한 이해예요. 요즘 손주들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시지 마시고 손주가 왜 좋아하는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주세요. 손주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다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시고 같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손주는 기뻐해요. 9번째 비밀은 특별한 공간 만들기예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느끼게 해주세요. 작은 서랍 하나라도 손주 전용으로 만들어주시고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장난감을 준비해두세요. 손주 방에 손주가 그린 그림을 붙여두시거나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놓으시면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껴요. 10번째 비밀은 건강한 경계 설정이에요. 손주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들어주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예의나 규칙은 지키도록 가르쳐 주세요. 다만 부모님이 아니시니까 너무 엄격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들만 일관성 있게 지키도록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손주가 무례하게 행동할 때는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왜 그런 행동이 좋지 않은지 설명해 주시고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손주도 이해해요. 이런 모든 비밀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해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손주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아요.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력하시는 모습 자체가 손주에게는 큰 감동이 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기술이나 방법보다도 손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전해지면 손주도 그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손주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작은 관심 하나, 작은 노력 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손주가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본다면 영상통화나 메시지로라도 꾸준히 소통해 보세요.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까워질 수 있어요. 혹시 손주가 반항기라서 어려우시다면 더욱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그 시기가 지나면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손주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손주로부터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어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 순수한 마음, 끝없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손주를 통해 다시 느끼실 수 있거든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삶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손주의 웃음소리로 집안이 밝아지고 손주와 나누는 대화로 하루하루가 즐거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비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노력하시다 보면 분명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는 그런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